안녕하세요, 여러분. 소울 스토리타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을 마법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J.K. 롤링의 대표작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호그와트로 가는 특급 열차에 올라타세요. 지금 시작합니다. 15장. 금지된 숲. 상황이 이보다 더 나빠질 수는 없었다. 필치는 2층에 있는 맥고나걸 교수의 연구실로 두 사람을 데려갔고 그들은 서로 한마디도 나누지 않은 채 앉아서 기다렸다. 헤르미온느는 덜덜 떨고 있었다. 해리의 머릿속에서 변명과 알리바이, 이번 일을 덮기 위한 엉성한 이야기가 꼬리를 물고 이어졌지만 갈수록 설득력이 떨어졌다. 이번에는 어떻게 빠져나가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막다른 곳에 몰렸다. 어떻게 망토를 잊어버리는 멍청한 짓을 할 수 있을까? 수업 시간 외에는 접근이 금지된 학교에서 가장 높은 천문탑에 올라간 것은 물론 한밤중에 침대를 빠져나와 학교를 살금살금 돌아다니는 일 자체를 맥고나걸 교수가 용납할 리 없었다. 여기에 노버트와 투명 망토 일까지 더하면 일찌감치 짐을 싸는 게 나을지도 몰랐다. 이보다 상황이 더 나빠질 순 없다고 생각했던가? 아니, 틀렸다. 연구실에 나타난 맥고나걸 교수는 네빌을 앞세우고 있었다. 해리. 네빌은 두 사람을 본 순간 목청껏 소리쳤다. 너희를 찾아서 경고해 주려고 했어. 말포이가 너희 둘을 잡겠다고 말하는 걸 들었거든. 너희가 용. 해리는 네빌의 입을 닫게 하려고 격하게 고개를 젓다가 맥고나걸 교수의 눈에 띄고 말았다. 세 사람 앞에 우뚝 서 있는 맥고나걸 교수는 노버트보다 더 많은 불을 뿜을 것처럼 보였다. 이런 짓을 하다니 믿기지가 않는다. 필치 씨 말로는 천문탑에 올라가 있었다고 하더구나. 지금은 새벽 1시야. 왜 그랬는지 설명해 보거라. 헤르미온느가 교수의 질문에 대답하지 못한 건 처음이었다. 헤르미온느는 동상처럼 굳어서 슬리퍼만 내려다보고 있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 안 해도 알겠다. 맥고나걸 교수가 말했다. 천재가 아니라도 알겠지. 너희가 드레이코 말포이에게 용이 있다는 둥 얼토당토하는 얘기를 늘어놨겠지. 그 애를 침대 밖으로 끌어내서 혼나게 하려고 말이야. 말포이는 내가 이미 잡았다. 여기 롱보텀까지도 그 얘기를 믿었다는데 너희는 그런 게 재미있나 보지? 네빌이 너무도 충격을 받고 상처 입은 표정이었기 때문에 해리는 그와 눈을 마주치고 말없이 그건 사실이 아니라는 뜻을 전하려고 애썼다. 가엾은 실수투성이 네빌. 그들에게 경고해 주려고 어둠 속에서 해리와 헤르미온느를 찾아다니는 게 그에게 얼마나 힘든 일이었을지 해리는 잘 알고 있었다. 아주 넌더리가 난다. 맥고나걸 교수가 말했다. 하룻밤 사이 학생이 넷이나 침대를 빠져나오다니. 이런 일은 들어본 적이 없어. 그레인저 양, 너는 좀 더 분별 있는 아이인 줄 알았다. 그리고 포터군, 그리핀도르가 너한테 이보다는 더 의미 있을 줄 알았어. 너희 셋 다 방과 후 징계를 받게 될 거다. 그래, 너도 롱보텀 군 이유야. 어쨌든 한밤중에 학교를 돌아다녀선 안 된다. 요즘같이 위험한 때에는 특히 그렇고. 그리핀도르는 50점 감점이다. 50점이라고요? 해리가 헉숨을 들이켰다. 그렇게 되면 그리핀도르는 선두에서 해리가 지난번 퀴디치 경기로 얻어낸 선두 자리에서 밀려나게 된다. 각각 50점이다. 맥고나걸 교수가 길고 뾰족한 코끝으로 거센 숨을 내뿜으며 말했다. 교수님, 제발요. 그러실 수는 없어요. 내가 뭘 할 수 있고 없는지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니다. 포터. 셋 다 이제 침실로 돌아가거라. 그리핀도르 학생들이 오늘처럼 부끄러웠던 적이 없구나. 150점을 잃었다. 그러면 그리핀도르는 꼴찌가 된다. 하룻밤 사이에 그들은 그리핀도르가 기숙사 우승컵을 차지할 기회를 모두 망쳐버렸다. 해리는 속이 뒤집힌 기분이었다. 도대체 이 일을 어떻게 만회할 수 있을까? 해리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다. 네빌이 베개에 얼굴을 파묻고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다. 몇 시간 동안 그렇게 우는 것 같았다. 위로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다. 해리와 마찬가지로 네빌 또한 아침이 밝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게 분명했다. 그리핀도르의 다른 학생들이 세 사람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알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다음 날 기숙사 점수가 기록된 거대한 모래시계를 지나 치던 그리핀도르 학생들은 처음에 뭔가 실수가 있는 거라고 생각했다. 어떻게 갑자기 어제보다 점수가 150점이나 줄어들 수 있을까? 그러다 이야기가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해리포터,
두 번의 퀴디치 시합에서 영웅이 된 그 유명한 해리포터가 점수를 다 까먹었다는 것이다. 해리포터와 다른 멍청한 1학년 2명이 학교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학생이자 동경의 대상이었던 해리는 갑자기 모두가 가장 싫어하는 아이가 되었다. 레번클로와 후플푸프 학생들조차 해리를 외면했다. 다들 슬리데린이 기숙사 우승컵을 타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되길 간절히 기다려왔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해리가 가는 곳마다 손가락질을 하면서 굳이 목소리를 낮추지도 않고 욕을 했다. 반면 슬리데린 아이들은 해리가 지나가면 손뼉을 치고 휘파람을 불며 환호성을 질렀다. 고맙다, 포터. 신세 한 번 제대로 졌네. 해리 곁에 있는 사람은 론뿐이었다. 몇 주만 지나면 잊어버릴 거야. 프레드랑 조지도 여기 온 뒤로 지금까지 점수를 엄청나게 까먹었어. 그래도 여전히 다들 좋아하잖아. 그래도 단번에 150점을 까먹은 적은 없지 않아. 해리가 비참한 듯 말했다. 그건 그렇지. 론이 수긍했다. 이 손해를 메우기에는 조금 늦은 감이 있었지만 해리는 이제부터 자기 일이 아니면 절대 끼어들지 않겠다고 속으로 맹세했다. 몰래 쏘다니며 염탐하는 짓은 그만하면 됐다. 해리는 너무도 부끄러운 나머지 우드에게 퀴디치 대표팀에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간다고? 우드가 쩌렁쩌렁하게 소리쳤다. 그러면 뭐가 나아지는데? 퀴디치에서도 못 이기면 어떻게 다시 점수를 따라는 거야? 하지만 퀴디치조차 더 이상 즐겁지 않았다. 다른 선수들은 훈련 중에도 해리와 말하지 않으려 했고 어쩔 수 없이 해리 얘기를 해야 할 때는 그를 수색꾼이라고 불렀다. 헤르미온느와 네빌도 괴롭기는 마찬가지였다. 해리만큼 유명하진 않았기에 그만큼 끔찍한 시간을 보내고 있지는 않았지만 아무도 두 사람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헤르미온느는 수업 시간에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공부만 하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 만한 일은 더 이상 하지 않았다. 해리는 시험이 머지않았다는 게 기쁠 지경이었다. 시험 공부를 하느라 자신의 비참한 상황을 머릿속에서 밀어낼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해리, 론, 헤르미온느는 오직 셋이서만 다니며 밤늦게까지 공부했다. 복잡한 마법약에 들어가는 재료들을 외우려 애쓰고 수업 시간에 배운 마법들과 주문들을 익히고 마법적 발견이나 고블린 반란이 있었던 날짜를 머릿속에 집어넣으면서 그러다 시험이 시작되기 일주일 전 자기와 상관없는 어떤 일에도 간섭하지 않겠다던 해리의 새로운 결심은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닥치게 되었다. 어느 날 오후 도서관에 갔다가 혼자 걸어오는데 앞쪽 교실에서 누군가가 훌쩍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가까이서 들어보니 퀴럴의 목소리였다. 안녕. 또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제발. 누군가가 퀴럴을 협박하는 것 같았다. 해리는 더 가까이 다가갔다. 알겠습니다. 알겠어요. 퀴럴이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다음 순간 퀴럴은 터번을 바로잡으면서 다급히 교실을 나왔다. 얼굴빛이 창백했고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았다. 그는 해리의 시야에서 성큼성큼 벗어났다. 해리가 있다는 걸 알아차리지도 못한 것 같았다. 해리는 퀴럴의 발소리가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교실을 들여다보았다. 교실은 비어 있었지만 반대쪽 문이 열려 있었다. 해리는 그 문으로 다가가다가 남의 일에 끼어들지 않겠다던 자신과의 약속을 떠올렸다. 그래도 해리는 스네이프가 방금 그 방을 나갔다는데 마법사의 돌 12개라도 걸 수 있었다. 조금 전 해리가 들은 대로라면 스네이프는 발에 스프링을 새로 단 것처럼 걷고 있을 것이다. 마침내 퀴럴이 항복한 듯했으므로 해리는 도서관으로 돌아갔다. 헤르미온느가 론에게 천문학 시험 문제를 내고 있었다. 해리는 자기가 들은 것을 두 사람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그럼 스네이프가 결국 해낸 거네. 론이 말했다. 퀴럴이 자기가 걸어둔 어둠의 마법방어 주문을 깨뜨리는 방법을 알려줬다면. 그래도 아직 복스리가 있잖아. 헤르미온느가 말했다. 해그리드한테 물어보지 않고도 복스리를 지나가는 방법을 알아냈는지도 모르지. 론이 주위에 책 수천 권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틀림없이 여기 어딘가에 머리 3개 달린 거대한 개를 지나가는 방법이 적힌 책이 있을 거야. 이제 어쩌지, 해리? 론의 눈에서 모험의 불길이 다시 번쩍이고 있었지만 해리가 뭐라고 대답하기도 전에 헤르미온느가 입을 열었다. 덤블도어 교수님한테 가야지. 진작 그렇게 했어야 했어. 우리끼리 뭔가 하려고 들다간 퇴학당할 게 뻔해. 하지만 증거가 없잖아. 해리가 말했다. 퀴럴은 너무 겁을 먹어서 우리 얘기를 거들어 주지 못할 거야.
스네이프의 헬로윈에 트롤이 어떻게 들어왔는지도 모르고 4층 근처에는 간 적도 없다고 하면 그만인걸. 사람들이 스네이프랑 우리 중에서 누구 말을 믿을 것 같아? 우리가 스네이프를 싫어하는 건 딱히 비밀도 아니잖아. 덤블도어 교수님은 우리가 스네이프를 학교에서 쫓아내려고 이야기를 지어냈다고 생각하실 거야. 필치는 자기 목숨이 달린 일이라도 우릴 도와주지 않을걸? 또 스네이프랑 친한 데다가 학생들이 더 많이 퇴학당할수록 좋다고 생각하잖아. 그리고 잊지 마. 우리는 그 돌이나 복스리에 대해 몰라야 한다는 걸 어쩌다 알게 됐는지 많은 설명이 필요할 거야. 헤르미온느는 납득한 것 같았지만 론은 그렇지 않았다. 그냥 여기저기 좀 더 쑤시고 다녀보면. 아냐. 해리가 단호하게 말했다. 쑤시고 다니는 건 이만하면 됐어. 해리는 목성 지도를 끌어당겨 위성들의 이름을 외우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식탁에 앉아있던 해리와 헤르미온느, 네빌에게 쪽지가 전달되었다. 모두 같은 내용이었다. 오늘 밤 11시에 방과 후 징계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현관홀에서 필치 씨를 만나도록 하세요. 맥고나걸 교수. 해리는 자기가 까먹은 점수 탓에 사람들이 하도 화를 내는 바람에 방과 후 징계가 남아있었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다. 그는 헤르미온느가 방과 후 징계 때문에 시험 공부를 할 하룻밤을 통째로 날렸다고 불평할 줄 알았지만 그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해리가 그렇듯 헤르미온느도 이를 받아 마땅한 벌이라고 생각했다. 그날 밤 11시 해리와 헤르미온느는 휴게실에 있는 론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네빌과 함께 현관홀로 내려갔다. 필치는 이미 와 있었고 말포이도 그랬다. 그들은 말포이 또한 방과 후 징계를 받았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다. 따라와라. 필치가 등불을 켜고 아이들을 건물 밖으로 데리고 나가면서 말했다. 너희도 이제 규칙을 어기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겠지. 안 그러냐? 필치가 심술궂은 눈으로 그들을 보며 말을 이었다. 그래야지. 내 생각에 힘든 노동과 고통만큼 훌륭한 선생은 없거든. 옛날식 처벌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됐다는 게 참 아쉬워. 내 놈들의 손목을 천장에 묶어 며칠 매달아 놓는다든지 하는 것 말이다. 나는 아직도 사무실에 사슬을 보관해 두고 필요할 경우에 대비해서 기름칠을 하지. 자, 출발해. 도망칠 생각은 말고. 그래봤자 상황만 더 나빠질 테니까. 그들은 어두운 교정을 가로지르며 나아갔다. 네빌은 끊임없이 코를 훌쩍거렸다. 해리는 어떤 벌을 받게 될지 궁금했다. 뭔가 끔찍한 일일 게 틀림없었다. 그게 아니라면 필치가 저토록 기쁜 목소리로 말하지는 않았을 테니까. 달은 밝았지만 구름이 달을 가리고 지나가서 그들은 자꾸만 어둠 속에 잠겼다. 저 앞에 불 켜진 해그리드의 오두막 창문이 보였다. 멀리서 고함 소리가 들렸다. 자넨가, 필치? 서둘러. 어서 시작했으면 좋겠군. 해리는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해그리드와 함께하는 일이라면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이다. 그의 안도감이 얼굴에 드러났는지 필치가 말했다. 저 멍청한 놈하고 즐거운 시간이라도 보내게 될 거라 생각하나 보지? 글쎄, 다시 생각해봐라, 꼬마야. 너희가 들어가는 곳은 금지된 숲이고 내 생각에 너희 모두가 온전히 살아 돌아올 것 같지는 않거든. 이 말에 네빌은 작게 신음했고 말포이는 길을 걷다 말고 우뚝 멈춰 섰다. 금지된 숲이라니? 말포이가 되물었다. 평소에 싸늘한 말투가 전혀 아니었다. 밤에 저기에 들어갈 순 없어요. 저 안에는 별게 다 있잖아요. 늑대인간도 있다던데. 네빌이 해리의 로브 소매를 꽉 잡고 목이 매는 듯한 소리를 냈다. 그거야 내 사정 아니냐? 필치가 신이 나서 갈라지는 목소리로 말했다. 늑대인간 걱정은 말썽 부리기 전에 했어야지. 해그리드가 팽을 데리고 어둠 속에서 성큼성큼 다가왔다. 그는 커다란 석궁을 들고 어깨에 화살통을 메고 있었다. 시간 다 됐다. 해그리드가 말했다. 벌써 30분이나 기다렸어. 괜찮냐, 해리? 헤르미온느? 나는 저 애들한테 지나치게 잘해줄 수 없었거든, 해그리드. 필치가 차갑게 말했다. 어쨌거나 저 녀석들은 벌을 받으려고 여기 온 거니까. 그래서 늦었다 이건가? 해그리드가 필치를 향해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다. 훈계라도 했다는 거야? 자넨 그럴 입장이 아닐 텐데. 자네 일은 다 마쳤으니 여기서부터는 내가 맡도록 하지. 새벽에 다시 오겠네. 필치가 말했다. 지들 시체는 걷어야지.
필치는 심술궂게 한마디 덧붙이더니 몸을 돌려 성으로 돌아갔다. 필치가 들고 있는 등불이 어둠 속에서 까딱까딱 멀어져 갔다. 말포이는 이제 해그리드를 돌아보았다. 금지된 숲에는 안 들어갈 거예요. 말포이가 말했다. 두려운 기색이 역력한 말포이의 목소리를 듣자 해리는 기분이 좋았다. 호그와트에 남고 싶으면 가야 할 거다. 해그리드가 사나운 어조로 말했다. 잘못을 했으면 이제 대가를 치러야지. 하지만 이건 하인이나 하는 일이지 학생들이 할 일이 아니잖아요. 난 반성문이나 몇 줄 쓸 줄 알았는데. 내가 이런 짓을 하는 걸 아버지가 아시면 호그와트는 원래 그런 식으로 돌아간다고 하실 거다. 해그리드가 으르렁거리듯 말했다. 반성문이나 몇 줄 쓴다니. 그게 도대체 누구한테 도움이 된다는 거냐? 너는 뭔가 쓸모있는 일을 하거나 아니면 쫓겨나게 될 거야. 내 아버지가 퇴학당하는 걸 더 좋아하실 것 같으면 성으로 돌아가서 짐이나 싸어서. 말포이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극도로 화가 나서 해그리드를 바라봤지만 곧 눈길을 떨어뜨렸다. 좋아, 그럼. 해그리드가 말했다. 자, 잘 들어라. 오늘 우리가 할 일은 위험한 일이야. 나는 이 중 누구도 위험해지길 바라지 않는다. 잠깐 이쪽으로 따라와라. 해그리드는 아이들을 숲 가장자리로 데려가더니 등불을 높이 들고 발밑에 좁고 구불구불한 흙길을 가리켰다. 길은 울창한 검은 나무들 사이로 모습을 감췄다. 숲속을 들여다보는 사이 가벼운 산들바람이 그들의 머리카락을 쓸어 올렸다. 저길 봐라. 해그리드가 말했다. 저기 땅 위에 반짝이는 게 보이지? 은색, 저거 말이야. 저건 유니콘의 피야. 유니콘 한 마리가 무슨 일인지 심하게 다쳤어. 이번 주에만 2번째야. 지난주 수요일에는 한 마리가 죽어있는 걸 발견했지. 우리는 저 불쌍한 녀석을 찾아볼 거야. 녀석의 비참한 삶을 끝내줘야 할지도 몰라. 유니콘을 다치게 한 놈이 우리를 먼저 찾으면요. 목소리에서 두려움을 떨치지 못한 채 말포이가 물었다. 나나 팽이 같이 있으면 숲에 사는 것 중에서 너희를 해칠 존재는 없어. 해그리드가 말했다. 그리고 길에서 벗어나지 마라. 자, 이제 둘로 나뉘어서 각기 다른 방향으로 흔적을 쫓아갈 거야. 사방에 핏자국이 있는 걸 보니 적어도 어젯밤부터 여기저기 비틀거리며 돌아다니고 있는 게 틀림없어. 내가 팽이랑 갈게요. 팽이 기다란 이빨을 보며 말포이가 재빨리 말했다. 좋아. 하지만 경고하는데 그 녀석 꽤 겁쟁이야. 해그리드가 말했다. 그럼 나랑 해리, 헤르미온느가 한쪽 길로 가고 드레이코와 네빌, 팽이 다른 길로 간다. 자, 우리 중 누구라도 유니콘을 발견하면 초록색 불꽃을 쏘아 올리는 거야. 알겠지? 지팡이를 꺼내서 한번 연습해봐라. 그렇지. 누구라도 무슨 문제가 생기면 빨간 불꽃을 쏘아 올리고 우리가 가서 찾아낼 테니까. 그럼 조심하고 가자. 금지된 숲은 어둡고 고요했다. 좀 더 들어가자 흙길이 2갈래로 갈라졌고 해리와 헤르미온느와 해그리드는 왼쪽 길을, 말포이와 네빌과 팽은 오른쪽 길을 택했다. 모두 시선을 땅에 두고 조용히 걸었다. 이따금 나뭇가지 사이로 새어들어온 달빛 한 줄기가 낙엽 위에 떨어진 은청색 핏방울을 비췄다. 해리가 보니 해그리드는 매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 늑대인간이 유니콘을 죽일 수도 있나요? 해리가 물었다. 늑대인간은 그렇게 빠르지 않아. 해그리드가 말했다. 유니콘을 잡는 건 쉬운 일이 아니야. 강력한 마법 생명체니까. 나도 유니콘이 다치는 일이 생길 줄은 전혀 몰랐어. 그들은 이끼 덮인 나무 둥치를 지나갔다.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어딘가 가까운 곳에 시내가 있는 모양이었다. 구불구불 이어지는 오솔길을 따라 유니콘의 핏자국이 계속 드문드문 보였다. 괜찮냐, 헤르미온느? 해그리드가 작은 소리로 말했다. 걱정 마라. 이렇게 심하게 다쳤으니 멀리 가진 못했을 거야. 그러면 우리가 저 나무 뒤에 숨어. 해그리드가 해리와 헤르미온느를 붙잡더니 어마어마한 높이의 오크나무 뒤로 들어다 놓았다. 해그리드는 활에 화살을 건 다음 석궁을 들어 올리고 발사할 준비를 했다. 셋은 귀를 기울였다. 근처에서 뭔가가 낙엽 위를 미끄러져 가고 있었다. 망토가 바닥에 끌리는 소리 같았다. 해그리드가 눈을 가늘게 뜨고 어두운 오솔길을 바라봤지만 잠시 뒤 그 소리는 희미하게 멀어져 갔다. 이럴 줄 알았어. 해그리드가 중얼거렸다. 여기에 있어서는 안 되는 뭔가가 있는 거야. 늑대인간요?
해리가 물었다. 늑대인간도 아니고 유니콘도 아니었어. 해그리드가 험악한 목소리로 말했다. 좋아, 날 따라와라. 하지만 이제부터 조심해야 돼. 그들은 아주 희미한 소리라도 들으려고 귀를 쫑긋 세운 채 더욱 천천히 걸었다. 돌연 눈앞의 공터에서 분명 뭔가가 움직였다. 누구냐? 해그리드가 외쳤다. 숨지 말고 나와. 이쪽엔 무기가 있다. 공터에 나타난 것은 인간? 아니, 말인가? 허리까지는 붉은 머리카락에 턱수염이 난 인간 남자였지만 허리 아래는 길고 불그스름한 꼬리가 달린 윤기 나는 밤색을 띤 말의 몸이었다. 해리와 헤르미온느는 입을 떡 벌렸다. 아, 자네였군, 로넌. 해그리드가 안도하며 말했다. 잘 지냈나? 해그리드가 앞으로 걸어나가 켄타우로스와 악수했다. 잘 있었나, 해그리드? 로넌이 말했다. 깊고 슬픔에 찬 목소리였다. 나를 쏘려고 한 건가? 조심은 해야 하잖아, 로넌. 해그리드가 석궁을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다. 뭔가 사악한 것이 이 숲을 헤집고 다니고 있어. 그건 그렇고 이쪽은 해리포터와 헤르미온느 그레인저야. 저 위에 있는 학교에서 온 학생들이지. 그리고 이쪽은 로넌이다. 얘들아, 로넌은 켄타우로스야. 우리도 알아요. 헤르미온느가 소심하게 말했다. 안녕. 로넌이 말했다. 학생들이라고? 저 위에 있는 학교에서 많은 것을 배우나? 조금요. 헤르미온느가 머뭇거리며 말했다. 조금이라. 글쎄, 그것도 대단한 일이지. 로넌이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머리를 뒤로 젖히더니 하늘을 빤히 올려다보았다. 오늘 밤에는 화성이 밝군. 그러게. 해그리드도 위를 힐끗 보며 말했다. 저기, 로넌. 만나서 정말 반가워. 다친 유니콘이 한 마리 있어서 말이야. 뭔가 본 거 있나? 로넌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머리 위를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다시 한숨을 쉬었다. 첫 번째 희생양은 항상 죄 없는 이들이지. 로넌이 말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야. 그러게. 해그리드가 말했다. 그런데 뭔가 본 건 없어, 로넌? 뭔가 평소와 다른 거 말이야. 오늘 밤에는 화성이 밝군. 해그리드의 조바심하는 눈길을 받으며 로넌이 넌지시 되풀이했다. 유난히 밝아. 그래, 근데 내 말은 화성보다 좀 더 가까운 곳에서 일어난 특이한 일 말이야. 해그리드가 말했다. 그러니까 이상한 건 본 적이 없다는 거지? 이번에도 로넌이 대답하기까지 한참이 걸렸다. 마침내 그가 말했다. 숲에는 많은 비밀이 숨겨져 있지. 로넌 뒤쪽의 나무들이 움직였다. 해그리드가 다시 활을 들었지만 이번에 나타난 것은 머리카락도 검고 몸도 검은 로넌보다 사나워 보이는 또 다른 켄타우로스였다. 어이, 베인. 해그리드가 말했다. 어떻게 지내? 안녕한가, 해그리드. 잘 지내지? 잘 지내고 말고. 저기 말이야, 방금 로넌한테도 물어봤는데 최근 이곳에서 뭔가 이상한 걸 본 적 있나? 딴 게 아니라 부상당한 유니콘이 있어서 그래. 뭐 아는 게 있어? 베인이 걸어와 로넌 옆에 섰다. 그러고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오늘 밤에는 화성이 밝군. 베인 역시 그렇게 말할 뿐이었다. 그 얘긴 이미 들었어. 해그리드가 짜증스러운 듯 말했다. 좋아, 뭔가 이상한 걸 보면 꼭 알려줘, 알았지? 그럼 우리는 이만 가보지. 해리와 헤르미온느는 해그리드를 따라 공터를 벗어나면서 나무 때문에 시야가 가려지기 전까지 어깨 너머로 로넌과 베인을 계속 바라보았다. 켄타우로스한테서 확실한 대답을 들을 생각은 절대 하지 마라. 망할 놈의 별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달보다 가까운 것에는 아무 관심이 없어. 해그리드가 화를 내며 말했다. 저런 분들이 여기에 많이 사나요? 헤르미온느가 물었다. 아, 꽤 되지. 대부분 자기들끼리 지내지만 내가 얘기를 나누고 싶어 하면 곧잘 모습을 드러내. 켄타우로스들은 아주 심오한 존재들이야. 많은 걸 알고 있지만 알려주는 건 별로 없지. 아까 그 소리도 켄타우로스가 낸 걸까요? 해리가 물었다. 그게 말발굽 소리처럼 들렸냐? 절대 아니야. 내 생각엔 그 소리를 낸 게 유니콘을 죽이고 있는 것 같다.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소리거든. 그들은 빽빽하고 어두운 숲속을 걸어갔다. 해리는 자꾸만 초조하게 어깨 너머를 돌아보았다. 누가 지켜보는 것 같은 불쾌한 기분이 들었다. 석궁을 든 해그리드가 있어서 무척 다행이었다. 구부러진 오솔길을 막 지났을 때 헤르미온느가 해그리드의 팔을 잡았다. 해그리드, 저기 보세요. 빨간 불꽃이에요. 다른 애들이 위험한가 봐요. 너희 둘은 여기서 기다려. 해그리드가 소리쳤다. 길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다시 데리러 오마. 해그리드가 숲덤불을 짓뭉개며 멀어져 가는 소리가 들렸다. 해리와 헤르미온느는 근처 낙엽이 버스럭거리는 소리 말고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을 때까지 잔뜩 겁에 질린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서 있었다. 다치진 않았겠지? 헤르미온느가 속삭였다. 말포이야 어떻게 되든 상관없지만 네빌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애초에 걔가 여기 오게 된 건 우리 잘못이잖아. 시간이 느리게 흘렀다. 해리와 헤르미온느는 평소보다 청각이 예민해진 것 같았다. 바람이 내쉬는 한숨과 장가지가 우지직하는 소리 하나까지 모두 들리는 듯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다른 사람들은 어디에 있을까? 마침내 으드득하는 굉장한 소리가 해그리드가 돌아왔음을 알렸다. 말포이, 네빌, 팽도 함께 왔다. 해그리드는 화가 나서 콧김을 내뿜고 있었다. 보아하니 말포이가 장난친답시고 네빌 뒤로 몰래 다가가 그를 와락 붙잡은 모양이었다. 그 바람에 네빌이 겁을 먹고 불꽃을 쏘아 올린 것이었다. 그렇게 소란을 떨다니 이제 눈이 안 따라주면 아무것도 못 잡을 거다. 좋아, 팀을 바꾸자. 네빌, 너는 나랑 헤르미온느랑 같이 가자. 해리, 너는 팽이랑 이 멍청이랑 같이 가라. 미안하다. 해그리드는 해리에게 귓속말로 덧붙였다. 저 녀석이 장난을 치려 해도 내가 상대라면 좀 어려울 거 아니냐. 꼭 해내야만 하는 일이라서 그래. 해리는 말포이, 팽과 함께 금지된 숲 한가운데로 출발했다. 그들은 30분 가까이 숲속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갔다. 결국 숲이 너무 우거져 길을 걷는 게 거의 불가능해졌다. 해리는 유니콘의 피가 점점 진해지는 것 같다고 생각했다. 그 불쌍한 짐승이 근처에서 고통에 몸부림쳤던 듯 어느 나무의 뿌리에는 피가 잔뜩 튀어 있었다. 아주 오래된 오크나무의 뒤얽힌 가지 사이로 공터가 보였다. 저거 봐. 해리가 말포이를 멈춰 세우려고 팔을 뻗으며 중얼거렸다. 밝은 흰색의 무언가가 바닥에서 어슴푸레 빛나고 있었다. 두 사람은 조금씩 가까이 다가갔다. 그것은 유니콘이 틀림없었지만 죽어 있었다. 해리는 그토록 아름답고 슬픈 존재는 본 적이 없었다. 쓰러진 자리에 기이한 각도로 뻗어있는 길고 가느다란 다리와 거무죽죽한 낙엽 위로 진주처럼 하얗게 흐트러진 갈기. 해리는 그쪽으로 한 걸음 뗐다가 뭔가가 스르르 움직이는 소리를 듣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공터 가장자리 덤불이 살짝 움직이는가 싶더니 어둠 속에서 후드를 뒤집어 쓴 형체가 나와 먹이를 노리는 짐승처럼 공터를 기어오고 있었다. 해리, 말포이, 팽은 그 자리에서 꼼짝 못하고 가만히 서 있었다. 후드를 뒤집어 쓴 형체가 유니콘에게 다가가 짐승의 옆구리에 난 상처의 머리를 파묻고 그 피를 마시기 시작했다. 아! 말포이가 무시무시한 비명을 내지르고는 쏜살같이 도망쳤다. 팽도 마찬가지였다. 후드를 뒤집어 쓴 형체가 머리를 들고 해리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 형체의 앞쪽에서 유니콘의 피가 뚝뚝 떨어졌다. 그것이 두 발로 일어서더니 빠르게 해리 쪽으로 다가왔다. 해리는 공포에 질려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그때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날카로운 통증이 해리의 머리를 꿰뚫었다. 이마에 흉터가 타는 듯이 아팠다. 그는 반쯤 눈이 먼 채 비틀비틀 물러났다. 뒤에서 질주하는 말발굽 소리가 들리는가 싶더니 뭔가가 해리를 깔끔하게 뛰어넘어 그 형체를 향해 맹렬하게 돌진했다. 머리의 통증이 너무 심한 탓에 해리는 주저앉아 무릎을 꿇었다. 통증은 1에서 2분 정도 이어졌다. 고개를 들어보니 형체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웬 켄타우로스가 해리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로넌도, 베인도 아니었다. 이 켄타우로스는 더 젊어 보였고 흰색에 가까운 금발에 팔로미노, 갈기와 꼬리는 흰색이고 털은 크림색이나 황금색인 말옮기니의 몸을 가지고 있었다. 괜찮나? 켄타우로스가 해리를 일으켜 세우며 물었다. 네. 고맙습니다. 근데 저게 뭐였어요? 켄타우로스는 대답하지 않았다. 눈은 놀라울 만큼 파랬다.
마치 옅은 색 사파이어 같았다. 켄타우로스가 해리를 유심히 살펴보았다. 그의 눈길은 해리 이마에 도드라진 검풀은 흉터에 머물러 있었다. 내가 그 포터라는 아이로구나. 켄타우로스가 말했다. 해그리드에게 돌아가는 게 좋겠다. 이 시간에 이 숲은 안전하지 않으니까. 특히 너에겐. 말을 탈 줄 아나? 그 편이 더 빠를 거다. 내 이름은 피렌지다. 피렌지는 해리가 등에 올라탈 수 있도록 앞다리를 구부리며 덧붙였다. 갑자기 공터 반대편에서 더 많은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다. 로넌과 베인이 나무들 사이에서 불쑥 튀어나왔다. 그들의 들썩거리는 몸은 온통 땀에 젖어 있었다. 피렌지. 베인이 쩌렁쩌렁하게 소리쳤다. 무슨 짓인가? 인간을 등에 태우다니. 부끄럽지도 않나? 자네가 비천한 노새인가? 이 아이가 누군지 아나? 피렌지가 말했다. 바로 그 포터일세. 이 아이가 이 숲을 빨리 떠날수록 좋지. 그 아이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나? 베인이 으르렁댔다. 기억하게, 피렌지. 우리는 천명에 거역하지 않기로 맹세한 존재라는 걸 행성의 움직임을 보고 어떤 운명이 닥쳐오는지 읽지 않았나. 로넌이 소심하게 앞발로 땅을 긁었다. 피렌지 나름대로는 분명 좋은 뜻으로 그랬을 거야. 로넌이 우울한 목소리로 말했다. 베인이 화를 내며 뒷발질을 했다. 좋은 뜻이라니.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인가? 켄타우로스들과 상관 있는 건 예언된 것들 뿐이야. 우리 숲에 들어왔다가 길 잃은 인간들을 따라 당나귀처럼 쏘다니는 건 우리 일이 아니란 말일세. 피렌지가 갑자기 화를 내며 뒷발을 짚고 일어서는 바람에 해리는 떨어지지 않으려고 그의 어깨를 꽉 잡아야 했다. 저 유니콘 안 보이나? 피렌지가 베인에게 소리쳤다. 저 유니콘이 왜 살해당했는지 모르느냔 말일세. 아니면 행성들이 자네에게 그 비밀만은 알려주지 않은 건가? 나는 이 숲에 도사리고 있는 그 존재와 맞설 생각이라네, 베인. 그래, 필요하다면 인간들이랑도 함께 할 거야. 그러더니 피렌지는 헥 돌아섰다. 로넌과 베인을 뒤로 한 채 피렌지는 그를 힘껏 붙들고 있는 해리와 함께 나무숲으로 뛰어들어갔다. 해리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도무지 감을 잡을 수가 없었다. 베인은 왜 저렇게 화를 내요? 해리가 물었다. 그리고 아까 절 무엇한테서 구해주신 거죠? 피렌지는 걸음을 늦추며 해리에게 낮게 들이운 가지에 걸릴지 모르니 머리를 숙이라고 경고하면서도 해리의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꽤 오랫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고 숲을 나아갔으므로 해리는 피렌지가 더 이상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무가 유독 빽빽하게 우거진 곳을 지날 때 피렌지가 갑자기 멈춰섰다. 해리포터, 유니콘의 피가 어디에 쓰이는지 알고 있나? 아니요. 이상한 질문에 깜짝 놀라며 해리가 말했다. 마법약 시간에는 유니콘 뿔이랑 꼬리털만 써봤어요. 그건 유니콘을 죽이는 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끔찍한 일이기 때문이다. 피렌지가 말을 이었다. 무슨 짓을 저질러도 잃을 게 없는 자만이 그런 죄를 범할 거다. 유니콘의 피는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도 살아나게 한다. 그러나 치러야 할 대가는 가혹하지. 스스로를 구하기 위해 순수하고 무방비한 존재를 죽였으니 그 피가 입술에 닿는 순간부터 반쪽짜리 저주받은 삶을 살게 되는 거다. 해리는 달빛을 받아 은색으로 얼룩진 피렌지의 뒤통수를 빤히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렇게까지 절박한 사람이 있을까요? 해리가 마음속 의문을 입 밖으로 꺼냈다. 영원히 저주받을 거라면 죽는 게 낫지 않아요? 그렇지. 피렌지가 동의했다. 무언가 다른 것을 얻을 때까지 시간을 버는 게 목적이 아니라면 힘과 권능을 완전히 되찾아줄 무언가,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무언가를 얻을 때까지 말이다. 포터, 지금 이 순간 학교에 뭐가 숨겨져 있는지 아나? 마법사의 돌. 맞아. 생명의 영약이 있어요. 근데 도대체 누가? 힘을 되찾기 위해 오랜 시간 기다려온 자, 목숨을 억지로 부지해온 자, 기회가 오기만을 고대하던 자가 누군지 전혀 떠오르지 않나. 강철 주먹이 갑자기 해리의 심장을 움켜쥔 것 같았다. 나무들이 버스럭거리는 소리 너머로 처음 만난 날 밤 해그리드가 해줬던 얘기가 다시금 들려오는 듯했다. 그자가 죽었다는 사람들도 있어. 내가 보기엔 터무니없는 소리야. 그자한테 죽음을 맞이할 만큼의 인간적인 면이 남아 있었는지조차 모르겠는데 말이야. 그 말은 하고 해리가 쉰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볼드. 해리! 해리, 괜찮아?
헤르미온느가 그들을 향해 오솔길을 달려오고 있었다. 해그리드가 그 뒤를 따라 헐떡거리면서 달려왔다. 난 괜찮아.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른 채 해리가 말했다. 유니콘은 죽었어요, 해그리드. 저 뒤 공터에 있어요. 여기서 널 내려줘야겠다. 해그리드가 허겁지겁 유니콘을 살펴보러 가자 피렌지가 나직이 말했다. 이제 안전하니. 해리는 피렌지의 등에서 미끄러져 내려왔다. 행운을 빈다, 해리포터. 피렌지가 말했다. 행성의 움직임을 잘못 읽는 일은 예전에도 있었다. 켄타우로스라도 말이지. 이번에도 그런 것이기를. 피렌지는 몸을 돌려 부르르 떨고 있는 해리를 뒤로 한 채 금지된 숲 깊숙한 곳으로 돌아갔다. 론은 두 사람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다가 어두운 휴게실에서 잠들어 있었다. 해리가 거칠게 흔들어 깨우자 그는 퀴디치 반칙 어쩌고 하며 소리를 질렀지만 해리가 두 사람에게 숲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기 시작하자 금방 눈을 휘둥그렇게 떴다. 해리는 앉을 수가 없어 벽난로 앞을 왔다 갔다 했다. 아직도 몸이 떨렸다. 스네이프는 볼드모트를 위해 그 돌을 차지하려는 거야. 볼드모트는 금지된 숲에서 기다리고 있고. 그런데 지금껏 스네이프가 그저 부자가 되고 싶어서 그 돌을 갖고 싶어 하는 거라고 생각했다니. 그 이름 말하지 마. 볼드모트가 그들의 대화를 들을지도 모른다는 듯 론이 겁에 질린 목소리로 작게 소리쳤다. 해리 귀에는 그 말이 들리지 않았다. 피렌지가 나를 구해줬는데 그래선 안 되는 거였어. 베인이 심하게 화를 냈거든. 행성들이 예언한 일에 간섭한다느니 어쩌느니 하더라고. 행성들이 볼드모트가 돌아온다고 예언한 게 틀림없어. 베인은 피렌지가 볼드모트가 나를 죽이게 그냥 뒀어야 한다고 생각해. 그 얘기도 별에 쓰여 있나 봐. 그 이름 좀 그만 말하라고. 론이 씩씩댔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할 일은 스네이프가 돌을 훔칠 때까지 기다리는 것뿐이야. 해리가 열띤 어조로 말을 이었다. 그럼 볼드모트가 찾아와 나를 끝장낼 수 있겠지. 뭐, 베인은 기분 좋겠네. 헤르미온느는 무척 겁에 질린 듯했으면서도 위로의 말을 건넸다. 해리, 다들 그 사람이 두려워하는 건 덤블도어 교수님 뿐이라고 말하잖아. 덤블도어 교수님이 가까이 있으면 그 사람도 너를 건드리지 못할 거야. 그나저나 켄타우로스들이 하는 말이 맞다고 누가 그래? 나한테는 점쟁이들이 하는 얘기처럼 들리는데. 맥고나걸 교수님은 점술이 매우 부정확한 마법 분야라고 하셨어. 그들이 대화를 멈추기도 전에 하늘이 밝아왔다. 다들 목도 아프고 기진맥진해서 잠자리에 들었다. 하지만 그날 밤 벌어진 놀라운 일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 이불을 들어 올렸을 때 해리는 그 아래 깔끔하게 개어져 있는 투명 망토를 발견했다. 망토에는 쪽지 한 장이 핀으로 꽂혀 있었다. 혹시 모르니까. 자, 여러분. 오늘은 J.K. 롤링의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 15장까지 함께 들으셨습니다. 해리의 모험이 점점 흥미진진해지고 있네요. 다음 챕터에서는 어떤 일이 펼쳐질까요? 궁금하시다면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 편안한 밤 되세요. 안녕.